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35년 만에 찾아온 기회, 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자, 20년 앤드 35년 만에 찾아온 일생일대 기회, 준비된 사람만이 불을 거머쥘 수 있다라는 제목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노란색 글자로 자, 미국과 일본 두 개의 퍼즐이라는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 말미에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미국과 일본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의 팁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35년과 20년인가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35년 만의 기회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일컫는 겁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테크 전쟁이 금융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자본 침투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응징으로서 양털깎기를 들어가는데요. 과거 소련과 일본이 GDP 약 40% 선에서 양털깎기를 당했고, 자, 중국의 경우에는 2009년에 40%를 넘어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양털깎기를 면했고요. 지금 60%가 훌쩍 넘어간 시점에 양털깎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버블을 유도해서 결국엔 잃어버릴 20년을 만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미래의 핵심 키워드,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요. 자,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몰락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의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면 좋겠지만, 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과거 영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35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 일본 사례 고찰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버블의 조건, 무역전쟁 타결 지연시키는 이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버블이 온다, 중국몽은 비몽사몽이라는 영상, 그리고 미국의 중국 IT기업 제재 내막이라는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거머쥘 일생일대 기회 온다. 자, 이 영상들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20년은 무엇이냐?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패권 야욕이다. 현재 미국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중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 하웨이, 하이크비전 등 여러 기업들을 이미 반 정도 죽여놨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과연 미국이 알리바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아닌가, 자, 이런 해석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과거 IT 버블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이 IT 기업들이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바로 미국 기업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냥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 1999년에 IT 닷컴 버블 이후에 20년 만에 찾아오는 버블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자, 여기서 모든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참고 영상으로 4차 산업혁명 버블 온다, 중국몽은 비몽사몽, 그리고 불을 거머쥘 기회, 바로 4차 산업혁명 버블의 조건, 그리고 100배, 150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등의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바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동안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자,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미국이 신호를 보내고 있답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냐? 자, 전 세계는 지금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을 이유로 거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것이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태도를 바꿨죠. 자,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가 전망된다. 자, 이에 대한 화답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약달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래전에 약달러를 이야기했고요. 바로 이 약달러를 통해서 위안화 강세를 만들면서 중국을 공격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를 도모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주식시장의 호재고요. 자, 증시가 상승한다는 것은 바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도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자, 미국으로서도 좀 더 장기전으로 가도 된다는 제스처를 중국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미국의 S&P 500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큰 폭의 조정을 거쳤다가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N자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는 미지의 영역이고 그동안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승하는 주식은 자기의 그릇만큼 먹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사람은 먹는 것이고 내릴 사람은 내리면 된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와 워렌 버핏의 움직임입니다. 자, 도드 프랭크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법이 무엇이냐, 바로 미국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데요. 자, 이 법이 생기게 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 은행들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즉 위험 부담이 큰 상품들을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규제들을 완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버블을 위한 초석 다지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대형 은행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다른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결합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버블을 위한 초석 다지기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로 워렌 버핏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기존의 웰스파고 최대 주주였는데요. 작년 말부터 JP모건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투자은행의 향후 전망을 아주 밝게 보는 건데요. JP모건의 경우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투자은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왔을 때 가장 많은 부를 취할 수 있는 기업을 꼽으라면 바로 JP모건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JP모건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게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은 은행주가 큰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금 편가르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미국에 설 것이냐 중국에 설 것이냐,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죠. 자, 멕시코가 최근에 관세를 때린다 그러니까 국격에 방위군을 배치하겠다면서 미국 편에 섰습니다. 자,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 편에 섰고요. 자, 영국, 호주도 미국 편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 관세 면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말했는데요. 인도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미국 편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 편을 들어주겠죠. 자, 결국에는 미국 주도의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 참가자 명단이 확정이 안 됐는데요. 참가자 명단이 확정이 되면은 본게임에 들어가겠죠. 본격적인 중국 말리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지금 포지션 정확하게 명확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 미국에 줄을 서고 어떤
기업이 중국에 줄을 섰는지 잘 파악을 해야지 우리 자산의 손실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무역을 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은 미국 편에 줄을 서고 있다는 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바로 미국과 더불어서 호황을 누릴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20년이라고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새로운 20년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일본 금융청에서 재테크에서 노년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100살까지 살려면 2억이 더 필요하다. 자, 그러면 2억을 어떻게 모으느냐? 바로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걸었답니다. 투자라는 게 주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본 금융청에서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아, 일본 주식이 지금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일본 주식으로 자금들이 대거 흘러갈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일본 정부는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밑밥을 깔아놨느냐? 자, 일본은행이 밑밥을 깔고 있는데요. 일본 주식 매집의 큰 손입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매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엔화를 풀어서 주식을 산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뉴스 기사를 보면은 닥치고 주식 사들이는 큰 손 일본은행이라 합니다. 일본 증시 절반의 대주주가 일본은행이라는 말이죠. 자, 일본은행은 다시 말해서 그냥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주주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주식 시장을 보증을 한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식이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일본은행이 지속적으로 일본 주식을 매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본 주식시장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2020년 도쿄올림픽입니다. 자, 올림픽은 올림픽 특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식 상승은 필연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연 필연이 맞는지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거 하계올림픽 개최국의 올림픽 전후 주가 상승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화면에 첫 번째로 2016년 브라질 올림픽이 있습니다. 브라질 증시인데요. 자, 2016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2016년까지 브라질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름에 하계 올림픽을 하고 난 이후에 쭉 지금까지 3년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브라질 펀드가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브라질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겠죠. 자, 그런데 그런 좋은 흐름의 기점은 바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영국의 런던 올림픽입니다. 자, 2012년 여름이면은 이쯤 되겠죠. 자, 이쯤입니다. 자, 그런데 약 2년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2016년 여름 이후에 나름대로 또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 2년 넘게 상승을 하다가 1년 반 정도 조정을 받고 또다시 지금 2년 이상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약 7년 정도 봤을 때 뭐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데 올림픽 이후에는 상승을 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인데요. 자, 2007년부터 중국 증시가 폭등을 했죠. 자, 이때 물론 전 세계 증시가 같이 폭등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큰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의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그런 중국의 발전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호황이 찾아왔고 그런 호황을 타고 전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호황의 끝에서 거품이 꺼지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중국은 이 전고점 회복하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고요. 지금 또다시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풀면서 증시를 부양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림픽 전에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88년에 우리나라인데요. 자, 88년 여름이면은 한 이 정도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부분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6년부터 상승을 쭉 했고 90년까지 계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올림픽을 전후로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이때는 우리나라의 3저 호황으로서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기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여건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 시기가 올림픽과 겹쳐가지고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준 시기였는데요. 어쨌든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상승을 한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4개 사례를 봤는데요. 자, 4개의 사례. 바로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버블이 꺼지면서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는 올림픽 이후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 증시는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을 해서 2020년에 올림픽이 있는 해 그 기대감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박스권을 뚫고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은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증시입니다. 자, 이때 1991년에 피크를 찍고 일본 증시는 쭉 하락을 해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2년부터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상승을 하고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순간 1차적으로는 무조건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1991년 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즉 지금까지 상승한 만큼 또 오르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뚫으면은 일본 증시는 한번 대폭발을 경험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일본 증시가 전고점을 과연 뚫을 것인가 못 뚫을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나스닥의 IT 버블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나스닥 주봉 차트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IT 버블의 고점입니다. 자, IT 버블의 고점인데요. 자, 이 부분을 언제 뚫었느냐?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1년 정도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IT 버블 고점을 뚫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T 버블 고점을 뚫자마자 1년 동안 파죽지세로 상승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 가파른 상승에 따른 부담 때문에 조정 과정에 거치고 있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또다시 상승 동력을 만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버블이 있었던 거를 뚫고 나면은 한 차례 큰 폭의 또 상승이 나온다는 점 우리가 과거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올림픽 특수로 인해서 전고점까지 갔다가 전고점에서 약간 횡보를 하고 뚫고 올라간다면 버블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뭔가 먹거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일본은 지금 하계올림픽 특수로 인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대외 신인도 향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이 일본을 달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 일본도 미국에 이어서 골디락스에 진입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투자의 팁이라고 해서 한 가지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일본 사람들은 집에 현금을 많이 쌓아둔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일본 사람들은 현금을 참 좋아합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일본의 신용카드 사용률은 선진국에서 최하 수준인데요. 자, 이 자료는 뭐 좀 된 거긴 하지만 1995년을 기준으로 일본 사람들은 12%만이 신용카드를 썼고 나머지는 다 현금을 썼다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58%가 신용카드를 썼죠. 자,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 정부에서도 모바일페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라인에서 라인페이를 지금 대대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은 존재로서 사실상 일본 모바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라인이 페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라인의 최대 주주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약 7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본 증시와 미국 증시에 라인이 따로 상장되어 있지만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라인의 수익이
네이버의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은 마케팅 지출이 많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케팅 출혈 경쟁이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면은 순이익이 상당폭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 기간을 한 1,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가 서서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랠리를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무역 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많고 우군도 서서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나라들이 미국 편에 줄 서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재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재선을 하게 되면 미국 내 인프라 건설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약을 이행해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그 전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어떻든 결론이 나야 될 겁니다. 결국 미국은 4차 산업혁명 버블, 그리고 중국 버블 작업을 위한 일들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자, 일본의 경우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지나고 G2 도약을 위한 준비도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앞서 PPT 자료에 넣지는 않았지만 EU는 양적 완화를 더 연장할 것이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신문 기사를 넣는다는 걸 깜빡했는데요. 일본 부동산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 회사들이 일본 부동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중심가의 오피스 빌딩이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지금 공실률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이렇듯이 일본은 지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자,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가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서 한 차례 불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버블 시기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향후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